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마감 전략 증시 오늘과 내일에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실적 확인해보자라고 했는데 역시 엔비디아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네 SK하이닉스 오늘도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20만 넥스를 달성했는데 사실 시선을 다른 반도체주로 돌려보자면 이 호황을 SK하이닉스만 오로지 독점적으로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의 주가 상승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은 간밤에 있었던 FOMC 의사록 여파가 좀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양시장 그래도 오전장에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전환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반도체주가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또 에너지주죠. 전일 저희가 SOFC를 언급했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강세와 함께 태양광주들의 오름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뚜렷한 주도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도 섹터보다는 테마 섹터가 더 강한 오늘장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슈 추적을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 증시가 오전장의 그 하락을 상승으로 바꿔냈다라는 건데 네. 오늘 장중의 변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0.2%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핵심적인 내용은 최근에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움직임이 더디었죠. 맞아요. 가장 큰 이유는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그 연계된 선물 거래 시장에서의 흐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5천 개에 가까운 기관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이 있었는데요. 이 매도 포지션이 정리가 되면서 시장은 10시 이후에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거래소 코스닥이 비슷한 흐름에서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상반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심에서의 시세 흐름이 매기가 형성되는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 시장에서의 흐름은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에서 시세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코스닥 같은 건 아직까지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에서 선별적인 종목 간 흐름으로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은 거래소는 상승 전환형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고 코스닥은 좀 더 지금의 상태가 유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오늘 장에서의 전체 흐름에서의 내용을 판단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의 핫 이슈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입니다. 엔비디아 축포에 20만 넥스 뚫었습니다. 장중에 3% 넘게 급등한 SK하이닉스였고요. 이와 함께 어제 에너지주들의 강세에 눈에 띄었잖아요. 또 태양광주들의 오늘장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엔비디아 실적은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만 전해드릴게요. 1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 2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그 수치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었고요. 영업이익은 169억 달러로 12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이 눈높이마저도 뛰어넘겼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핵심 AI 칩인 H100 GPU가 포함된 호퍼 그래픽 프로세서의 출하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오픈AI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 빅테크 기업들이 GPU를 대거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번 분기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장면을 이 메타로 꼽았습니다. 메타가 2만 4천 개의 H100 GPU를 사용하는 최신 대형 언어 모델 라마3를 발표한 것이 가장 큰 하이라이트 장면이었다라고도 설명을 했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차세대 AI GPU 이 본격 제조 중이고 또 차세대 블랙웰을 이번 분기에 출하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출시에 따라서 2분기 매출은 280억에 도달할 것으로 28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이 소식에 국내 증시 안에서는 SK하이닉스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건 또 목표가 상향 조정된 리포트가 나와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예요. 제목이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죠. 승자 독식이다. AI 서버용 고용량 D램 시장 지배력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이 HBM 예상 수요량 대비 동사가 생산량의 60%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HBM3나 3E 시장에 다른 경쟁사들이 뛰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경쟁사와의 점유율은 격차 벌어지면서 SK하이닉스의 승자 독식 구도는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 높은 가격 프리미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D램뿐 아니라 낸드단에서도 이번 5월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도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수요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전체 메모리 수급은 균형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한 반도체 칩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메모리, 일반 메모리 신규 투자는 제한되고 있다. 공급단에서 조절되고 있는 게 전체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5조 1천억 원에 시장에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목표 주가 21만 원이었는데요. 25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대중 대표님,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유일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25만 원의 상향 조정 리포트도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SK하이닉스는 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5만 원까지 움직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단순하게 느낌으로 25만 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엔비디아 260억 불 매출은 한 35조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분기당 매출이 한 75조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주가는 이렇게 크게 올라갈까요? 영업이익률, 마진율입니다. 마진율이 무려 79%입니다. 100원을 팔아서요, 79원을 남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의 그 주가에 대한 전망치를 이 마진율을 가지고 우리가 환산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18%에서 최근 2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영업이익률 한 30%를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20만 원 초반에서의 주가 상황에서 영업이익률, 마진율 30% 수준까지 움직임이 진행된다고 판단될 때 지금의 주가는 25만 원 정도 선까지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 지점에서 앞으로의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은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는 측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단순 느낌이 아니라 기분 탓이 아니라 네. 실질적인 매출과 벌어들이는 돈을 봤을 때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엔비디아의 과거 실적 말고 향후에를 보면 앞으로 H백의 뒤를 이어 차세대 AI 칩도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네, 혹시 SK하이닉스가 그럼 그 안에서 최대 수혜주인지 국내 시장 안에서 그와 관련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종목들에 대한 판단 지점으로 해석을 할 때 최근까지의 흐름에 있어서는 AI와 연계된 HBM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강세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흔히 장비단 종목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호실적 내용 재료가 있었지만 오늘 주가는 강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우리가 반도체 내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소부장단에서의 종목 움직임을 판단해 볼 때 순환합니다. 항상 장비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로부터의 주가 움직임에서 반도체 소부장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지난 2021년도에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일본과 그 무역 분쟁 관련해서 소재단에서의 국산화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 소재주들이 굉장히 주가 강세를 보여줬어요. 22년도에는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종목들이 주가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23년도 넘어와서 AI 결합된 이슈로 인해서 장비단의 종목들이 최근까지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럼 다시 순환합니다. 리사이클 되거든요. 소재, 부품, 장비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소재로 넘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으로는 낸드, 메모리 가격도 올라가고 수요도 증대되고 있죠. 그렇다면 반도체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재 부품 매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종목별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솔브레인이라든가 동진 세미콘 같은 데 오늘 한국케미칼이 좀 더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앞으로의 반도체 소재 종목 내에서 흐름이 개선되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소재단에서의 종목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순환한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에 대한 반도체에 대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에서 시작된 그 시장의 관심이 마지막 장비까지 갔으니 다시 소재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 더해서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시장 내에서 꼭 봐야 될 건 엔비디아 실적이다라는 걸 주구장창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벤트가 끝이 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럼 또 우리는 뭘 향해 봐야 되는 건지 지금 반도체를 보유하신 분들 혹은 비중을 더 늘리려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김대중 대표님만의 핵심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시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5번 발표하는 시점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네. 호실적이 나왔을 때는 시간에서 주가 급등을 했고 이후에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어요. 실적이 기대치 수준만큼에 나왔을 때는 횡보 이후에 상승을 보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제 호재성 재료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하기보다는 엔비디아가 검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에 반도체 갈까 말까라는 의구심에서 네. 반도체 확인되었구나. 이제 반도체에 투자를 하는 확신된 내용으로의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반도체 내에서의 확산되는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 소멸의 가치적 측면에서 시장을 해석하기보다는 반도체 시장 전반의 흐름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핵심은요, 의구심과 확인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으로 넘어갈 단계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고 20만 닉스가 됐는데 25만 닉스까지 저희는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이어서 다음 시장의 핫 이슈 태양광을 포함한 에너지 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발에서 훈풍이 불러일으키고 있죠. 요즘 이창진 아나운서가 매일같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투자 타임에서 블룸에너지 가장 먼저 발견했는데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관련주가 계속 국내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죠. 바로 미국의 무역법 301조입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이전에 발표를 했고 8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기차와 태양광 전지, 일부 의료 제품, 배터리에서는 2024년까지 관세를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2025년이 목표입니다. 기존의 25%에서 50%로 관세를 인상하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실제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떨까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기존에 중국 때리게 했었던 미국의 관세 부과 비교한다면은 상대적으로 2024년에 대중 관세 조치는 경제적 파급력은 작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시장에 신경을 쓰냐면 이제 미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언가 액션이라던가 제스처 톤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전체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확대를 주의하자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관련주 마지막으로 언급해 드릴게요. 퍼스솔라 미증시에서 간밤에 18% 넘는 급등을 보여줬고요. 블룸에너지 추가 상승 12% 넘게 오름세. 우리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 장중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김대중 대표님. 네. 이 키워드 속에 어제장엔 SOFC를 많이 언급을 했고요. 네네. 오늘은 좀 태양광으로 더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이슈 꼭 반영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반영되고요. 우리 앵커가 정답을 얘기해 줬어요. 뭐죠? 바이든 정부가 최초에 출발할 때 두 가지 핵심적인 정책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강한 어조로서의 진행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SOC 투자. 그래서 전력기기 관련해서 최근 주가 좋았죠. 재선이 다가왔기 때문에 자기가 정책적으로 발행했던 내용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그린 에너지 관련 산업들의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원전주도 좋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중국과의 무역 분쟁 내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선을 앞둔 11월 미국 대선 관련해서 최초에 추진했던 이 정책주 관련한 내용의 종목들이 다시 부각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관련한 내용의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약간 딴지처럼 혹은 의구심을 가져보자면은 이번에 FOMC 회의 의사록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뭘 지금 당장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업체, 특히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업체들은 타격을 받는 거의 1순위 기업들 아닌가요? 연준에서는 항상 립 서비스를 하죠. 굿캅, 배드캅으로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을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상품의 내용의 가격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전일 매파적 발언의 시장 내용으로 시장의 출렁임을 보여줬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4.4%에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상품 간의 흐름에 있어서는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너무 집중화된 그 흐름으로의 시장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금리라는 변수를 우리는 제쳐두고 이 투자 뉴스를 우리의 포트폴리오 안에 반영시켜야 된다라고 그렇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에너지 관련주 안에서는 워낙 방대하니까 어떤 종목으로 압축해 보는 게 좋을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네, 왜냐하면 원전 최근에 뉴스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이제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죠. 원전 수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미리 봤어요. 중동 쪽에는 50조이고요. 네. 유럽 쪽에는 40조입니다. 무려 90조 규모의 그 원전 수주 가능성 있는 물량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노출되면서 재료와 가치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태에서의 주가 흐름이 개선될 상황에서의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원전을 이제 설비를 짓고 뭐 수주하고 여기 디자인하는 형태에서 기업보다는 해체 관련 기술을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원전이 한 400기 정도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가동이 멈춘 그 원전은 200기 정도가 됩니다. 현재 짓고 있는 건 50기 정도입니다. 200기에 대한 원전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500조 시장입니다.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이 해체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고리 1호기를 기반으로 해서 원전 해체 기술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독점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임에서 해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은 앞으로도 개선되면서 아주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다른 원전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한 20% 가까이 마진율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 회사는 원전을 수리합니다. 독점적입니다. 수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에너지 정책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원전과 관련된 내에서도 해체와 관련된 또 수리와 관련된 내용의 종목으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으로는 원전이라는 키워드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진엔텍을 주목해보자라고 했고요. 오늘도 시장에서 태양광이 워낙 뜨거우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해보자면은 최근 변동이 워낙 컸어요. 네. 괜찮은 종목이죠? 괜찮고요. 미국의 솔라 허브라고 그래서 네. 그 아리조나주에 있는데 여의도에 한 8배 되는 규모의 그 태양광 그 시설이 내년부터 생산한다고 그래요. 여의도 8배요? 8배면 축구장이 한 4,000개가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오, 감이 네. 안 오시겠지만 엄청난 규모의 태양광 솔라 허브 공장이 이제 가동 내년부터 되거든요. 이러한 그 재료적 가치도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그동안 너무너무 못 갔지 않습니까? 이제 바닥점을 찍고 기지개를 펴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그 재무적 구조 측면에서의 내용은 최근 발표된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네. 턴어라운드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라는 측면으로 관심권에 두고 이 종목도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좋은 건 맞다. 하지만 턴어라운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미국에서의 태양광 설비 투자라던가 이 시설을 확대한다면 하나솔루션도 턴어라운드에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하나솔루션도 더 예의주시해 보도록 할게요. 김대중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